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지방은 제트로 흐린 가운데 비교적 포근했지만 내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시 아침 기온이 5도, 서귀포가 7도까지 떨어져 춥겠고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아침 기온이 2, 3도까지 떨어지고 이 같은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서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내일 새벽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이 시작됐지만 이사 가구는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작된 신구간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1,400세대와 연립주택 340세대 등 모두 1,900세대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는 대부분 끝난 데다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실적이 낮아 신구간 이사 가구는 예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신구간에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50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또 청소 인력과 차량을 총동원해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그날 모두 수거해 처리합니다. 한편 제주시와 나눔장터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신구간 중고물품 나눔장터가 오늘 제주시 야구장 동쪽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제주 해녀의 삶과 음식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바다의 신에게 올리는 소박한 제사상. 그릇 가득 담은 밥과 떡, 생선과 과일 하나하나엔 생명을 건 물질에 나서는 해녀들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잡은 해산물에 푸성귀가 전부인 해녀밥상은 제주를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느끼하지 않고 보말이니까 좀 칼슘도 있는 것 같고. 70년대 15,000여 명에 이르던 제주 해녀는 현재 5,000여 명. 이 가운데 40%가 70대 이상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는 바다와 인접한 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그 해녀의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재를 위해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주의 해녀 문화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의 제주 해녀 문화가 얼마나 많은 그 아이템이 있는가, 그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해녀 밥상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제주 해녀 문화는 2015년 유네스코 등재 한국 대표 목록으로 선정돼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됩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는 동복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동복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는데 다음 달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구로 지정 고시됩니다. 동복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사업비 600억 원을 투입해 구자읍 동복리 동부 폐기물 매립장 부지 일대에 120만 제곱미터 3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시설로 조성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국산 풍력발전기 상용화 단지로 건설하기로 하고 연내 사업에 착수해 10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성산 일출봉 동쪽 50m 해상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이마을 65살 강모 할머니가 숨진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함께 작업하던 해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근 해상에서 함께 물질했던 해녀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이 동네 69살 양모 씨가 제주시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해 4월 파산한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밀린 수당 8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래저축은행 전 직원 258명이 밀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달라며 미래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도 임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 직거래 장터가 운영됩니다. 제주농협이 마련한 설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늘과 27일, 28일 농협 제주본부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농협 제주시지부와 서귀포시지부도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직거래 행사에서는 과일과 채소, 육류가 시중가보다 20%가량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성산포 관문시설 철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성산 5조지구 연안해역 보건사업 설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한 국비 8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산 5조지구 연안해역 보건사업은 지난 2011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뒤 2012년 연안정비사업 계획으로 고시됐지만 현재까지 국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선적의 미래고속과 전남 강진구는 최근 제주항과 마량항 간의 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7월 공식 취항할 계획입니다. 이 노선에 투입되는 여객선 코비호는 승객 220명을 태우고 45노트의 속도로 운항해 1시간 20분대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장 빠른 뱃길은 제주 완도 노선은 1시간 40분, 성산 장흥 노선은 2시간 30분입니다. 서귀포 지역 환경 오염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는 746건으로 재작년보다 30% 급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소음 관련 신고가 65% 늘어난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취 164건, 대기오염 15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해 가을 학기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이 중국과 미국 등 9개 나라 1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